이제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제 그 예전에 하던 그 네트워크 10년 하고 완전히 파산, 그냥 파산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많이 해보셨다는 사람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면 시간의 데미지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둘 다를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살기 싫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투철한 목표 의식이 있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영업도 한 5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내리막길을 하다가 하던 중에 제 동생이 언니 보험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이제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보험을 보상 플랜, 보험도 이제 보상 플랜이라고 표현해요. 보상 플랜 들어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됐죠. 5년이라는 시간을 그동안을 하게 됐었고 이제 물론 역시나 보험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월 수입이 1,500, 2,000 정도? 그러니까 매월 그렇게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그냥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보험 컨설팅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던 고객집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고객이 저한테 이거를 한 잔 타준 거예요. 액티바이스를 제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걸 한 잔 딱 타줬는데 그거를 먹고 온 몸이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침 9시 반에 빈속에 이거를 먹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조곤 막 얘기를 하다가 3분 만에 이게 딱 올라오니까 어머 나 이거 왜 이래요. 어머 나 이거 부작용인가 봐요. 막 난리가 막 수선을 떨었지. 그랬더니 그분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는데 나한테 설명은 제대로 못했고 그분이 하는 말 친정아버지가 폐암 3기 엄마는 고관절이 개사됐고 그러면서 이거를 먹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시골에 뭐 친정 식구, 뭐 시댁 식구 이걸 다 먹는데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독일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가 저한테 되게 쇼킹했어요. 독일이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도 너무 처음 들어봤고 금시초문이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맛있는 주스였는데 내가 왜 이걸 먹고 빨개진 거야. 두 가지가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딱 보니까 대충 훑어보니까 가격이 만만하더라고. 그래서 저 이거 먹어볼게요. 주문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토십으로 주문을 하고 그게 이제 2019년도 10월 20일 영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쨌든 먹으면서 사업을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언니하고 몇몇 분께 권했는데요. 그분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먹고 3일 만에 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 먹은 시점이나 내가 먹은 시점 똑같은 날짜에 먹기 시작한 건데 그 언니가 나를 부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너 이상한 거 나를 줬니? 막 이런 말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언니가 한다는 말이 야 이게 뭔데 왜 나 여기가 저기 뭐니 이렇게 감각이 살아난다 막 이래요. 야 감각이 왜 살아나 그랬더니 나 6년 전에 뇌경색 알았었다. 그러니까 사무실 다른 언니들이 하는 말이 저기 선녀가 6년 전에 뇌경색 알았는데 아주 심했었대. 이 비대증이 너무너무 심했었대. 그래서 그 언니는 매년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면은 혈관 1박 2일 병원에 가서 혈관으로 이거 붙지 않게 하는 그 시술을 받는 거예요. 겨울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리고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다 있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감각이 살아난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3일 만에 만나면 그 언니가 야 나 목 뒤 좀 봐. 목 뒤에를 보니까 뭔가 막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래 이건 왜 그럴까? 이거 그래 언니 이거 그냥 좋은 반응인가 봐. 막 그냥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스타트한 거죠. 근데 그 언니가 또 옆에 언니를 소개를 했는데 그 언니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영희 씨 나 죽을 것 같아. 배가 남산만하게 부르고 머리는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나 이거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막 난리가 난 거야. 저희도 막 안절부절한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야? 여보 왜 이런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다 호전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처음에는 오히려 시원하게 봐요. 아주 이제 그 바깥에 겉에 있는 거는 일단은 빠져. 그리고 나면 어떻게 숙변 제거하느라고 다 끄집어내서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빵빵하게 차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차오르면서 가스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말짱해진 거야. 너무 말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의 PM의 첫 경험으로 이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저희는 네트워크를 해봤잖아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이제 뭐 컨택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밑에 한 사람을 연결시키는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밑에 또 그 다음 사람을 연결시키면 이게 성공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있고 우리 이제 김승윤 사장님 계시고 여기에 이제 먹인 사람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본업이 있고 자기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누나 이 사람 좀 찾아가서 얘기 좀 해줘. 알았어. 제가 갔죠. 저희가 갔죠. 이 사람이 먹고 소개한 사람을 누가 갔어요? 저희가 갔죠.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누가 갔어요? 저희가 갔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먹이고 나면 또 딱 돌아서서 여기. 이 사람 먹고 있으면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그러다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멈추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으로부터의 인맥을 찾아내줘야죠.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1년, 2년, 3년, 10년을 해도 못해서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고 제가 설명했고 끝도 없이 이 사람이 또 소개를 하면 설명했고 여기서 설명했고 이 사람이 설명 또 설명했고 이해되세요? 요렇게 설명 이 사람이 설명 또 설명 자 요렇게 누가 갔어요? 저희가 갔어요. 설명 이게 우리 사장님들 수유에 오시면 노트 보여드릴 때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 이 사람 다 찾아가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제품이 늦게 오니까 제품 먼저 드리고, 예, 이 사람 주문한 거 우리가 받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오토십 3개 오잖아요. 액티바이즈 3통. 이거를 PM 제품이 늦게 오니까 한 세트씩을 먼저 드린 거야. 그래서 주소를 우리 집으로 배송한 거죠. 그러면 왜 이제 나머지 2세트는 어떻게 우리 집으로 배송이 왔으니까 이거를 일부러 2개를 또 갖다 주러 가야 되죠. 이 사람 집으로 시키고 오면은 한 세트 한 세트 빼고 이제 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한 번 더 가고 내가 한 번 더 움직여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자꾸만 만나서 어떻게 먹고 있는지도 살피고 한 번 더 만나서 보상 설명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다 설명하고 먹이고 회원 등록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요 밤 12시, 1시 회원 등록서를 이만큼씩 들고 왔어요. 이만큼씩 들고 와서 그때부터 집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자 자기는 이쪽 거 등록해 나는 내가 이쪽 거 등록할게 각자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쭉 앉아가지고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둘이 근데 등록을 하다 보면 계좌번호 잘못 불러줘 신용카드 잘못 불러줘 남의 카드인데 우리 이제 제품 주문하다 보면 본인 카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썼을 때는 남의 그 카드주에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생년월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또 떡하니 자기 걸 불러줘. 비번 틀려. 비번 모르는 사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인 줄 알았더니 체크카드를 줘서 할부가 안 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거 막 주민 이거 등록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정말 뺑개쳐 놓고 잔 거야. 돈 세다 말고 잔 거예요. 돈 세다 말고 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다 저한테 전화해요. 아침마다 전화해. 이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전화해. 미쳐요, 미쳐. 아침마다 전화해서 나 이거 먹고, 나는 변비 환자도 아닌데 왜 이거 먹고 똥을 못 싸요? 이거 먹고 나 왜 코피가 나요? 이거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먹고 코피가 났대. 이거 먹고서 막 다리가 막 끊어져 나갈 것 같대. 왜 끊어져 나가는지 자기를 모르겠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눈에서 막 눈곱이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건강식품 먹고, 그때는 이렇게 했어. 그냥 네이버에다가 건강식품 먹고 눈곱이 생기는 이유,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 건강식품 먹었는데 똥을 못 싸는 이유, 네이버에 그렇게 검색했어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명현반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지, 명현반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PM 제품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이 사람이 똥을 못 싸는지, 도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이거 먹으면 잠 잘 잔다는데 왜 잠을 못 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영양소. 그러다 보니까 이 PM 제품 효소라고 돼 있잖아. 효소가 도대체 뭘까?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셀레늄이 도대체 뭐야? 갑상선 환자의 대부분은 셀레늄 부족이에요. 여기 얼굴에 검버섯 있는 사람들 셀레늄 부족하면 검버섯 나요. 그래서 PM 드시고 피부가 반짝반짝 검버섯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게 PM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는요, 이거 NTC 처음에는 이론으로만 알아요. 이론으로만. NTC. 이론으로만 알아. 근데 제가 이 NTC가 뭐 영양소를 세포 수준까지 정확히 전달한다 그러잖아. 그거는 이론일 뿐이야. 어떻게 NTC를 이해하게 되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NTC구나 알겠더라고.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 흡수율하고 생체 이용률은 다른 말이거든요. 흡수율이라는 거는 소장으로 흡수하는 거, 그냥 그거를 우리가 그냥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고, 생체 이용률은 세포까지 들어가는 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PM의 제품은 생체 이용률 우리가 98%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든 영양소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흡수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흡수가 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TC 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세포까지 쑥쑥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남의 말 듣기 싫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건강 상식이 워낙 방송에서 너무 많으니까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모르는 사람 없고요. 아연, 마그네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를 딱 빼서 잠깐만요, 잠깐 줘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 성분을 봐. 성분 보면 NTC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건 먹어봐야 알아요. 특히 이제 이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장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미네랄, 아연, 불이, 망간, 칼슘, 칼륨, 셀레늄 뭐 이런 것들. 미네랄은 그냥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요. 미네랄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함량이에요. 함량의 그 최적화된 배합이 중요해요. 아연을 잔뜩 먹었어. 마그네슘 잔뜩 먹었어. 시중에서 팔죠. 잔뜩 아연, 시중에 거 아연, 마그네슘, 칼슘, 칼륨 다 먹어보세요. 이렇게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함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배합이에요. 배합의 기술. 그러니까 PM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뭐예요? 최적의 배합의 기술이죠. 아연과 마그네슘의 비율, 그죠? 칼슘과 셀레늄의 비율, 이 비율 하나가 PM이 가지고 있는 특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냥 이거 뭐 아연, 마그네슘 이거 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PM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성분의 최적의 배합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 아니니까 요거 NTC 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NTC 공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15년 동안 귀가 안 들리셨대요. 65세 된 분인데 귀가 안 들리셨대요. 근데 그분이 귀가 안 들리셨는데 그분이 먹고서 귀가 뚫렸대.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먹고 들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요. 3일 드셨대요. 일주일 드셨대요. 2주일 드셨대요. 귀가 뚫렸다는 분, 15년 동안 안 들리시던 분이 2주 먹고 귀가 들리신대요. 홍천에 가면요, 양평에 가면요, 이 귀 시력을 잃은 분이 계세요. 남자분 70대. 그분은 이거 드시고 한 달 만에 시력이 보인대요. 이해되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NTC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네, 흡수율. 거기도 뭐 드셨어요? 거기는 기본 3종에다가 뮤노겐, 뭐 듀오 이런 거 같이 드셨어요. 이 친구가 지금 한쪽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세요? 지금 먹고 있는 거. 어떻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에 5월 30일 날에 네. 아침에 눈 뜨니까 이쪽 눈이 완전히 메어버렸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염증 때문에. 염증 때문에? 네. 백내장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있으신 거 거예요? 아니고 그냥 염증 오면서 이 시력 이렇게 툭 채우면서 예, 아예 안 보이세요? 예, 아예 보이는데 네. 서울대병원 네. 7개월 다니다 보니까 네, 눈 보이는데 아직은 그러세요? 네. PM 드시면 한 달. 네. 어떠세요? PM을 드시고 나니까? 아직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드셔보세요. 제너레이션 있죠. 제너레이션. 네. 아니 난안 먹고 제너레이션 50. 네. 그 제너레이션 50의 성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건데 그게 50대 이후에 먹어라. 근데 50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루테인 먹죠. 루테인 먹죠. 루테인, 지아잔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큐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제, 홍삼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누구나 이제 쉽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게 열의 8은 먹고 즉각적인 효과가 일단 있어요. 눈이 번쩍 띄어요. 제너레이션 드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원래 드시고 계세요? 심장. 듀오를 드시고 계세요. 듀오. 네. 좋아요. 그거 드시면 좋아요. 코엔자임 큐텐. 까지 먹고 있는데. 3점이랑 무너긴 듀오. 예. 드셔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그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게. 근데 나이가 30대다 그러면은 30%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50대다 50% 없어졌다 보시면 70대면 70%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코엔자임 큐텐.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당신이 120세까지 살고 싶으면 코엔자임 큐텐을 드세요라고 광고를 해요.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짜줘야 되잖아요. 피를 돌려줘야 되죠. 짜줘야 되죠. 큐텐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가장 많은 데가 뭐예요? 심장, 위, 간, 그죠? 근데 오장육부 그게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오메가3, 코큐텐,
필요해요. 기본 3종의 오메가3 코큐텐, 그 다음에 단백질. 그거 드시면은 우리가 5대 영양소 다 섭취하는 거죠. 그거 드시면 되고요. 돈 좀 딴 데다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거 드시면 병원에, 진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죠? 고생 없죠.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소비자 방에도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제가 댓글 하나 달았죠. 혹시 보셨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레시틴이라는 거를 이제 약국 가서 샀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레시틴하고 이제 본인이 오메가3랑 그러니까 듀오를 드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약사가 하는 말이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궁금한 게 그런 거야. 우리가 왜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는 대로 왜 그냥 그걸 그대로 네 하고 받아오시는지. PM 드시면서는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물으시면서 왜 의사 약사가 처방해주는 거는 그대로 하는지 이유를 난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보니까 레시틴 같은 경우에도 대두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틴이. 근데 그것도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 있는 분들은 그거를 드시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올려드린 댓글에 이제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하면 혈이 빨리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레시틴을 먹으면 그거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한 말 똑같이 했잖아요, 약사가.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덧붙였죠. NTC와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NTC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솔브. 네, 이거 마이크로솔브가 뭐냐? 미세하다, 용해하다, 미세하게 용해시키다. 이거는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장 있죠, 소장. 우리 소장은 저는 몰랐어요. 수용성만 흡수를 해요. 기름을 흡수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고기나 우리 뭐 오메가3나 이런 기름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흡수를 해요?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소화를 하니까. 응?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내 몸에 지병이 있어서 이제 그 기관들이 담즙이 안 나오고 간이 담즙을 내지 못하고, 담즙이 결국에 소화효소잖아요. 그죠? 소화효소. 간이 기능을 잃고 그러다 보면 췌장도 당연히 망가지죠. 우리가 소화시키는 기관들이 뭐가 있어요? 방광은 뭐예요? 걸러지는 역할을 하죠. 신장도 걸러내죠. 방광이 안 좋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안 좋으면 간이 고생을 하죠. 간이 더 많이 일어나야지 얘네를 다 걸러내고 소화시키니까. 응? 그런 거예요. 반대로 간이 좋아지면 신장도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면 방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방광염 많이 걸리잖아요. 방광염 많이 걸리고 신장이 많이 걸리죠. 그 여자들 오줌 소태도 많이 걸리고 조금 피곤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그게 다 방광 기능,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솔브는 이렇게 지용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다. 이거는 뭐냐면 담즙이 없어도 소장으로 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PM을 먹으면 이제 아침에 먹는 그 파워 칵테일이 다 효소잖아요. 그 효소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 익히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본인 사람마다 이제 사장님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쟤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효소를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특히 대사 효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먹어도 쟤는 살이 안 쪄. 대사 효소 정말 이게 기능이 정말 원활한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효소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70을 갖고 태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많이 쪄. 네. 그러니까 대사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죠. 많이 붓고. 그런데 대사 요소가 많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현대인들의 원인이 문제가 뭐예요?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다식, 일단 많이 먹어. 야식, 밤에 너무 많이 먹어.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들 너무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그 시중에서 먹는 음식 있죠. 왜 외식을 하면 몸이 안 좋아질까요? 조미료를 많이 써서도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조리기구에 있어요. 조리기구. 가장 큰 문제예요. 식당에서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조리기구를 쓸 수가 없죠. 예. 그냥 그 그 업소용 파는 데 있죠? 예, 프라이팬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 달달 볶고 라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알루미늄에다가 끓이면 맛있잖아. 꼬들꼬들하고 빨리 끓으니까. 그런 거를 먹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금속의 오염이 되는 거죠. 중금속. 예, 중금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리스토레이트 많이 먹어서 해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쓴다. 써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밤에 이제 그 늘 듣는 얘기지만 밤에 10시, 11시에 무조건 자라 그러잖아요. 자고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 이제 호르몬 중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속에. 근데 호르몬 중에서 가장 센 호르몬,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면 멜라토닌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천연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밤에 잘 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혈관병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산처럼 먹고 자니까 얘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소화효소를 쓰다 못해서 대사효소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이거 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PM을 먹고 위도 좋아졌어, 뭐 간도 좋아졌어, 뭐 수치도 좋아졌어, 이런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이 할 일을 PM이 대신하니까, 장이 할 일을 PM이 대신하니까, 췌장이 할 일을 PM이 대신하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쉬게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조금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진짜 흡수율이 이렇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미네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인체가 이렇게 세포예요. 세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세포 한 개당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대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용수철 모양이라서 자기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들이려고 영양소를. 그래서 용수철 모양의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4,500개씩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핵이 들어있죠. DNA를 결정한 핵이 들어있죠. 근데 요 세포 핵, 모래 한 알보다 더 작은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먹는 영양소를 결국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얘를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공장.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를 얘가 태워요. 연료로 만들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노화가 됐거나 아픈 사람들은요, 얘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먹는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병이 들었다. 노화가 됐다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영양소를 받아들이냐면 여기에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문이 열릴 수도 있도록 이 세포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여는 영양소.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이제 보통 췌장이 하는 일, 인슐린. 예,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죠. 근데 인슐린이라는 거는요,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쓰고 췌장이 인슐린을 짜내고 나중에는 만세불러. 그게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포문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포도당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끈적끈적한 거죠. 근데 요 세포문이 열리게 하는 영양소, 그게 우리가 칼슘과 비타민 D3와 아연과 크롬과 비타민 B3, 마그네슘, 이런 역할이 요 영양소가 요 세포문을 열어주고 인슐린을 작동시키고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는 뭐예요? 영양소 부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영양소들은 다 뭐예요? 지용성 영양소죠.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사 먹는 칼슘제, 비타민 D3, 아연, 크롬, 이런 것들 아무리 먹어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솔브 공법이 빠져 있으니 먹어도 그다음 PM같이 극적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공법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PM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PM의 이 마이크로솔브 공법이다. 이게 이제 세포문을 열어주는 걸 우리가 PTC 공법이라, 여기 책자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하죠? 제가 이만큼만 얘기해도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요거 파워 칵테일이 제 경험으로는 그 항암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항암하시는 분들이 항암을 하면은 그 좋은 정상세포를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죠. 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지혈증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죠. 스타틴을 먹으면요, 뭘 제일 고갈시키는 줄 아세요? 고지혈은 잡아. 고지혈은 좋아지게 해. 근데 또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코엔자임 Q10을 다 고갈시켜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코Q10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은 빨리 PM 제품 드셔서 그거를 끊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그런 현대 의학은 의약품을 있잖아요. 빨리빨리 PM으로 끊게 해야 돼. 단 어떻게? 같이 복용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항암을 받다 보면은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잖아요. 항암 받다 보면은 그거의 부작용으로 어때요? 막 토하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드시게 하면 어때요? 기력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항암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항암 받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파워 칵테일 드시게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 드시게 해야 돼요. 기력이 생겨요. 기력이. 네, 너무 막 진짜 반짝반짝해져, 이거 먹으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유산균도, 모든 유산균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분은 한번 이제 가서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효소라는 게 중요하다. 효소를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거 드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두 포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한두 포 정도. 2포까지 드시면 이게 여력,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허락이 되시면 얘도 2포 정도 드시면 더 좋아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도 드시면 되게,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효소기 때문에 어떻게 췌장을 덜 쓰게 된다. 이해되셨죠? 예,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미네랄이 없으면 얘네들을 각각 좋은 그 곳으로, 각 기관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포문도 열어야 되고요. 찌꺼기 배출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산소 찌꺼기 O2- 생기죠. 활성산소. 그죠? 그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활성산소가 계속 쌓이는데 그걸 젖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미네랄을 많이 드셔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하는 역할은요, 신경세포를 되게 안정시켜요. 그 다음에 300가지 단백질 효소에 작용을 해요. 그 영양소가.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 그 다음에 그 ADHD 있고 막 이런 아이들 있죠. 이거 먹으면 조용해지고 얌전해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치매 환자 막 난폭한 치매 환자들 얌전해지고 착해진대잖아. 예.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 업앤다운 심하신 분들 그 영양소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소 부족. 그래서 왜 영양소 부족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영양소 부족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 먹어도 돼요? 저런 분 먹어도 돼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먹어도 돼요? 네, 드셔야죠. 드시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액티바이즈, 이건 비타민 B군이잖아요. 비타민 B군인데 얘가 하는 역할 중에 정말 가장 강력한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호모시스테인. 그 호모시스테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 우리 세 가지 탄지단, 얘를 가장 많이 먹죠, 평상시에. 예. 비타민, 미네랄은 별로 많이 안 먹었었어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제일 맛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그리고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든든하니까 먹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에 먹고 나면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만을 만든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 탄수화물, 지방은. 그죠? 이제 소화가 될 때 탄수화물은 소화되고 나면 찌꺼기가 뭐야? 지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C밸런스가 나왔잖아. 지방으로 되지 말라고. 그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소화되면서 독소를 만들어요. 그 독소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은요, 혈관을 계속 스크래치를 내요. 상처를 내요. 상처를. 호모시스테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 HDL, LDL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막을 만들기도 해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니까 내 몸의 자연 치유력, 인간의 자연 치유력으로 해서 얘 상처 난 데를 자꾸 콜레스테롤이 보호하려고 붙는 거야. 이게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고지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 해결되면 콜레스테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역할, 예방해주는 영양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비타민 B, 6, 9, 12. 6, 9, 12. 그래서 이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우리 모든 혈관은 뭐예요? 녹슨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돼요. 뭘로 해야 되냐면 수면, 영양, 운동이에요. 수면, 영양, 운동. 수면이 60%, 운동 20%, 영양 20%. 이해되셨죠? 수면, 운동, 영양 60%, 20%, 20%.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우리가 수면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칼슘만 부족해도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이렇게 3종만 드셔도 웬만한 어지간한 질병들이 좋아지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것만 들으셔도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뮤노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는 조금 또 찾아보시고, 제 목소리가 너무 졸려서 지루해갖고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할게요.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받고 할게요.